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8일 금요일 밤 10시 4분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변동성이 폭발했죠. 아래쪽으로 폭발한 게 아니고 위쪽으로 폭발했습니다. 이 변동성이 위쪽으로 폭발하기 정말 쉽지가 않은데 아무튼 오늘 상승하면서 변동성이 폭발하는 것들을 또 보게 됐네요. 그래서 옵션 전광판 보시면은 그 오늘 등가가 430이고 위쪽으로 450까지 이제 있는데 위쪽으로도 이제 몇 개 개수가 남지 않았죠. 행사가들이. 그래서 오늘 새로 태어난 450 콜옵션은 뭐 2600% 이렇게 시세가 나고 등가는 뭐 600%이 정도 나고 있고 반대쪽에 풋옵션들은 60에서 70% 정도 하락 마감했으니까 한쪽에서는 600% 한쪽에서는 마이너스 70%니까 당연히 양압은 크게 증가를 했을 겁니다. 쉽게 말해 콜옵션 초대박 변동성이 터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보시다시피 변동성 지수가 29까지 올라왔는데 전 사실 상상도 못했네요. 이렇게 11월 22일 날 저점을 다지고 19에서부터 29까지 올라오는데 이걸 상승으로만 이렇게 터뜨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시세를 저도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도무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죠. 어, 예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시세는 항상 가면서 이렇게 가팔라진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락도 그렇죠. 하락도 가면서 이렇게 갈수록 가팔라지고 가장 가파른 순간에 끝이 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뭐 코스피가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제 보통 이 정도에서 끝나기 마련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오늘 4.5%니까 이거는 거의 뭐 상한가? 상한가까지는 아니고 저기 사이드카 걸릴 만큼 올라간 거죠. 참고로 그 제가 뭐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시라고 서킷 브레이크는 플러스 마이너스 8%죠. 서킷 브레이크는 플러스 마이너스 8%고 사이드카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코스닥은 플러스 마이너스 6%가 사이드카입니다. 그죠? 대략적으로 이거 좀 수치를 좀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그 코스피에서 4.5%, 5%씩 지수가 상승하는 거를 설마 볼 수 있겠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금까지. 근데 아무튼 이런 시세를 구경하게 돼서 참 감기가 무량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계속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봉을 보셔도 그렇고 월봉을 보셔도 그렇고 주봉을 보셔도 그렇고 그러면은 자 오늘 사이드카급이 나왔으면은 가능성은 두 가지겠죠. 가능성은 그래서 다음에는 서킷 브레이크를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시세가 꺾이거나 둘 중 하나겠죠. 대충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예를 좀 하나 들어보자면 제가 2018년 1월 12일 날에 한 전화를 받았어요. 2018년 1월 12일 날에 제가 이날도 스키장에서 스키 타고 있었습니다. 스키 타고 있는데 리프트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리프트에서 야 코스닥 지수가 상한가를 갔어 뭐 대충 이런 식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HTS를 보니까 HTS가 아니죠. 스키장에서 이제 장갑 벗고 스마트폰으로 봤는데 그때도 8점 몇 프로 오르더라고요. 8.25%까지 올랐는데 저는 한 7%대에서 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날 마음을 먹었죠. 아 이제 내일부터 주식을 팔아야겠구나. 갈 때까지 갔구나. 보통 기울기를 가파르게 하는데 이게 사이드카가 나오고 이 정도면은 서킷 브레이크였나 하여튼 그런 시장 제도가 나올 정도면은 갈 때까지 갔구나.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1월 15일 날 주식 비중 0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죠. 아무튼 이런 서킷 브레이크나 사이드카를 구경한 이후로 1년 뭐 2년 가까이 지수가 조정이 이렇게 조정이 아니라 하락이 나온 거죠. 하락이 하락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 제도라는 게 뭐예요? 이런 시장 제도라는 게 거래소에서 공식적으로 야 지금 시장 시세가 니네 너무 이상하니까 잠시 매매를 내가 멈춰줄 테니까 니네 잠깐 밖에 나가 찬바람 좀 쐬고 와봐. 정말 이런 시세가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거래소에서 인정하는 거죠. 니네 이거 시세 좀 이상하니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라고 하는 제도가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크일 텐데 거의 이제 그런 근접한 시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조심해야겠죠. 아무래도 조심해야 될 거예요. 뭐 하여튼 오늘 그래서 이 변동성이 터지다 보니까 리플들도 정말 좀 많이 달리더라고요. 이 확실히 변동성 지수가 폭등하는 이런 날에는 리플들이 많이 달리긴 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변동성 지수가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 게 이유가 그 어느 정도 타당한 이유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요 변동성 지수의 장대 양봉 나오는 날이면 하여튼 여러분들의 반응도 뜨거워지고 가슴도 빨리 뛰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리플들 많이 달린 거 봤는데, 아무튼 그만큼 좀 심리적으로 뭐 많이 흔들리는 때다. 이런 거 솔직히 상승 보시는 분들도 아마 당황했을 수 있고 하락 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당황했을 거고요. 뭐 아무튼 이래저래 둘 다 당황스러운 시세인데, 지금 이런 게 정상은 아니다라는 거. 근데 비정상의 거의 끝판왕이 등장한 거죠. 8%급이 등장하면 이제 그건 끝판왕인 거고. 아무튼 지금 제가 서킷 브레이크하고 사이드카 이야기를 꺼냈다라고 해서 이제 뭐 월요일날 서킷 브레이크하고 사이드카 걸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 어쨌든 뭐 대략적으로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라는 거고, 그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제 더 급하게 오르려면은 이제 서킷 브레이크밖에 안 남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야기 정도 드렸고, 당연히 뭘 지금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당연히 뭘 할 때는 아니에요. 주식시장에서 일반 주식에서도 단기 급등하면은 그 대가를 좀 치르기 마련인데, 일반 개별 주식도. 근데 지금 지수가 4.5% 상승하면서 이게 이렇게 오늘만 오른 게 아니죠. 지금까지 누적된 것도 엄청난데 여기다 오늘 4.5%를 더했으니 피로감은 굉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지금 같은 타이밍은 솔직히 어떤 주식 투자를 생각하기는 좀 애매하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드리고 있는 거고, 물론 저도 몰랐죠. 솔직히 코스피가, 여러분들 그 제가 주식 한 10년 정도 했는데 10년 하면서 지금 처음 보는 시세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뭐 이런 시세가 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예, 모르니까 어쨌든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 이제 어쨌든 슈팅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슈팅한 거는 슈팅했던 원점만큼 되돌린다라는 어떤 그런, 보통 이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슈팅했던 부분은 원점까지 되돌리는 일들을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손절을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더 기다렸다가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았으면은 그런 얘기 안 했겠죠. 몰랐으니까 아무튼간 몰랐으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4.5%라는 시세 정도까지 봤으면은 거의 다 이제 나올 놈들은 거의 다 나오지 않았냐. 남은 거는 앞으로 지가 한 번 더 오를 거면 이제 사이드카 한 번 정도 볼 수 있지 않겠, 저기 서킷 브레이크 정도 급의 시세 아니면은 이제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환율 같은 경우나 뭐 보시면 쌍바닥 가능성 있죠. 네, 쌍바닥 가능성 있으니까 이런 거 잘 보시고. 하여튼 오늘 뭐 이렇게 뭐 지수 폭등하고 나니까 뭐 오늘 뭐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면은 뭐 주식시장에 뭐 이제 호재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재밌는 세상입니다. 참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거는 그 보통은 호재가 아닙니다. 예, 호재가 절대 아니에요. 물론 뭐 요즘 상황이 독특한 거죠. 요즘 상황이 약간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요즘 상황이,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나오든 간 다 호재로 소화시켜 버리잖아요. 그죠? 그 예를 들어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주식이 안 올랐을까요? 그거 아니죠. 예전에는 바이든 되면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 안 좋다며요. 근데 바이든 됐는데도 불구하고 막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 시장이 앞뒤의 논리에 안 맞는 이런 이야기들을 요즘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거는 어쨌든 별로 안 좋습니다. 주식 시장에. 달러 인덱스하고 그 우리 원화 환율하고 똑같고요. 똑같지는 않고 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둘 다 월봉인데 한 번씩 참고하시라고요. 그냥 참고 정도 한번 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건데, 파란색 선이 우리나라 원화고 주황색 선이, 아니 저기 파란색 선이 달러 인덱스고 주황색 선이 원화인데요.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죠? 달러 인덱스 떨어질 때 원달러 환율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 상승할 때 원달러 환율 상승하고, 보통 이 흐름이 크게 같이 갑니다. 근데 그 아시죠? 이 원달러 환율과 주식은 반대의 관계가 있다는 거. 아무튼 뭐 그렇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지금 달러 인덱스를 잘 봐야 되겠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오늘 90 넘어가는지 이런 여부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어디 넘어가면은 그래도 좀 희망이 있다라고 했죠. 여기 89점, 여기는 이 자리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 일단은 위쪽으로 일단 돌파 한착 해놨죠. 오늘 이 정도 마감하면 잘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정도 마감한다면요.
달러 인덱스 강세 전환 가능성 좀 잘 보고 계시고, 뭐 원달러 환율도 1190원, 오늘 이 봉이 1190원 위쪽에서 마감되면은 일단 조정으로 상승 중 조정으로 인정하고 일단 뭐 계속 위쪽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쌍바닥 만들어졌죠.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주식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원달러 환율이 쌍바닥 나와버리고 여기 어딘가에 스탑되면은 주식도 이제 그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가 이런 자리에서 이 쌍바닥 비스무리하게 거의 만들어 놓은 자리에서 이제 사이드카급의 시세가 나왔다면은 뭔가 좀 어떤 퍼즐들이 좀 끼워 맞춰지는 느낌이 좀 나긴 나죠. 그리고 네, 뭐 오늘도 똑같습니다. 뭐 오늘도 이것저것 좀 살펴봅시다. 뭐 미국 시장도,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장이 워낙 강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분명히 어떤 슈팅은 나올 것 같다라고 며칠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어떤 키 맞추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그래서 오늘 코스피 폭등한 걸로 봐서는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꺾이긴 쉽지 않을 거고, 아마 오늘 밤에도 오른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월요일 날 코스피는 이 상황에서 또 갭상승을 하게 되겠죠. 이 상황에서 갭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모습이 나올지 4.5% 오른 다음에 갭상승 출발해서 그날 나와야 될 건 그렇다면 둘 중 하나겠죠. 꺾이거나 아니면은 뭐 서킷 브레이크를 보거나 뭐 둘 중 하나 정도가 되겠죠. 뭐 요 정도 생각이 들고 있고, 뭐 물론 월요일 날 당장 서킷 브레이크가 나온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또 하루 이틀 쉬었다가 또 서킷 브레이크급의 또 큰 시세가 나오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좀 큰 그림에서 말씀드리면은 시세는 이렇게 계속 가팔라지는데, 이번에 사이드카급을 봤으면 다음번에 서킷 브레이크급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 이걸 일봉 단위로 구체적으로 막 그렇게 매매에 적용하려 하시면 안 되고, 대략적으로 그런 뉘앙스를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뭐 특별히 미국장에서 지금 할 게 없죠. 변동성 지수가 아무튼 22는, 변동성 지수가 22는 지키고 있는데, 변동성 지수가 22는 지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UVXY가 좀 약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조심해야 되겠죠. UVXY는 보시다시피 어제 거의 전저점 부근까지 밀렸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튼 안타깝지만 손절할 준비도 좀 하긴 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보시다시피 지금 10.3 부근, 오늘 밤 여기서 더 밀리면은 안 돼요. 오늘 밤은 반드시 상승 마감 해줘야 됩니다. 크게 상승 마감 해줘야 얘가 살아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이제 저점 깨지면은 일단 당분간 좀 도망가시는 게 좋긴 좋겠습니다. 아무리 변동성 지수가 22에서 이렇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조금 좀 주의는 하자, 이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요즘 상황에서 이 뭐 특별히 제가 뭐 드릴 만한 말씀은 없습니다. 뭐 점검 드릴 만한 거는 이미 뭐 아침에 뭐 다 말씀드렸고, 뭐 달러 인덱스, 뭐 금리, 뭐 이런 이야기들 다 드렸고요.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아무튼 오늘 지수가 그렇게 올라도 상승 종목 수는 370개밖에 안 된다. 오늘은 현대차, 기아차를 폭등시키면서 뭐 시장이 많이 올랐다. 뭐 이 정도가 좀 특징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하락 보시는 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배짱을 좀 튕겨야 될 때가 슬슬 이제 슬슬이 아니죠. 배짱을 튕길 때입니다. 이제 배짱을 튕길 때예요. 이 차트 그림을 정상적으로만 놓고 보시지 마시고 뒤집어서도 한 번씩 보세요. 뒤집어서도 보시는데, 뒤집어서 보셔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쪽으로 코스피 지금 이게 위쪽으로 월봉을 보고 계시는 거고, 위쪽으로 봐서 여기 상승 더 베팅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럼 베팅하시면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 거꾸로 이렇게 놓고 봤는데 여기선 이렇게 놓고 보면 조금 좀 생각이 달라진다? 그건 좀 말이 안 되겠죠. 위쪽으로 보나 아래쪽으로 보나 어쨌든 이 시장을 보는 논리는 전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위쪽으로 많이 오르는 건 무조건 정당화되고, 뭐 아래쪽으로 많이 가는 건 뭐 무조건 안 됩니까? 뭐 그런 거 아니죠. 어쨌든 그 세부적인 그림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위쪽으로 많이 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정상적으로 놓고 보면 위쪽으로 가는 건 탐욕이 베이스가 깔리니까 어떤 이 하락 쪽 변곡하고는 분명히 모습은 좀 다르고, 뭐 어떤 이때 당시 어떤 그런 구체적인 디테일들은 좀 수급이나 이런 건 다를 수 있지만은, 아무튼간 그 큰 그림은 똑같다. 오버슈팅 나오면 시장 끝나고 매도 투매 나오면은 다시 시장이 거기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코스피 뒤집어 놓고 보면 지금 투매 아닌가요? 투매도 굉장한 투매인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도 보고 있고, 뭐 지금 그 기회가 굉장히 많다라고 봐요. 비트코인 숏 치시겠다는 분도 계시는데 뭐 가능성 있는 자리죠. 단지 지금 오늘 당장은 아니죠, 그죠? 오늘 당장은 아니고 다만 조만간 기회가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잘 보고 계셔야겠죠. 비트코인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고, 뭐 예를 들면 뭐 테슬라 같은 것도 제가 보고 있는 거고, 뭐 테슬라 같은 차트도 뒤집어 놓고 보면은 이런 그림입니다. 언제까지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더 간다 하더라도 지금 뭐 코스피고 뭐 주식이고 비트코인이고 테슬라고 지금 가던 방향으로 더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거는 진짜 운이 좋으면은 기간 조정이라고, 운이 좋으면 기간 조정, 재수 없으면 제가 얘기한 금융위기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너무 모든 게 급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개인들의 탐욕이 조금 좀 도를 지나치게 가고 있다라는 생각 해보시면서 하여튼 주말들 잘 보내세요. 이 지금 이거 뭐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게 하루 이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좀 적당히 스트레스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정도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래저래 주제가 없이 좀 떠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월요일에는 좀 어떤 영상의 주제가 좀 생기기를 좀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들 많으셨고요.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